김수영의 풀입니다. 이 시 역시 처참한 한국 현대시 100년의 오독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풀을 민초에서 온 민중이다 또는 자유다, 그리고 바람을 독재다, 억압이다 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1차원적이고 표면적인 해석이고 오독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게 전문입니다. 이 시는 김수영이 1968년 5월 29일에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인 6월 16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김수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김수영의 유고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8월 현대문학과 9월 창작가 위평의 유고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의 논리적 구조와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서정의 흐름, 그리고 특징적인 문장 사용과 단어들을 살피고 해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전체적인 논리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풀이 눕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서정은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로 표현되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단어들로 풀이 눕는다에 눕는다라는 단어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동풍, 그리고 드디어 울었다에 드디어라는 부사, 그리고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에 더라는 부사, 그리고 다시 누웠다에 다시라는 부사, 이 세 개의 부사가 왜 쓰여졌는지가 명확하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언에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또한 마지막 년의 마지막 행인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라는 이 문장은 김수영이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 풀이라는 시를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라는 이것은 김수영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마지막 호소이고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특징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풀과 바람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대결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에는 풀이 지는 듯 하지만 언제나 풀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수영의 생각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석하기 전에 이언의 논리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언의 논리 구조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논리 구조는 이 시의 풀과 바람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김수영이 이 풀과 자연의 현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풀 역시 없습니다. 이것을 은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고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독입니다. 자연현상에서 풀과 바람의 관계는 풀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풀이 눕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풀은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 풀과 바람이 자연의 풀과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1년으로 가서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그래서 풀이 눕는 이유는 동풍입니다. 그러면 동풍이 무엇인지 알면 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풍의 사전적 의미는 봄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바람이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사전적 의미 중에 자연의 바람이 아닌 의미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
그리고 유행 또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풍은 봄에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이나 유행이나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봄에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시가 완성되었다고 알려진 1968년 봄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1968년 봄에 일어난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박정희의 삼선개헌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복지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박정희의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이 밝혀져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은 1968년 5월 24일자로 제명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5일 뒤인 1968년 5월 29일입니다. 문제는 그 국회의원들이 제명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박정희가 자신을 위한 삼선개헌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박정희의 삼선개헌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였고 동시에 박정희의 영구집권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노한 김수용이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풍은 박정희의 삼선개헌입니다. 그러면 그 동풍에 눕는 풀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눕는다. 그런데 여기서 눕는다라는 단어를 또 살펴야 합니다. 눕는다는 몸을 수평에 눕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병이 들어 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병이 들어 눕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병이 들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려는 박정희의 삼선개헌에 나붙겨 민주주의는 병이 들어 눕고 드디어 울었다. 여기서 드디어라는 말을 왜 사용했는지를 살피면 박정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한 삼선개헌은 없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부분 박정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삼선개헌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68년 봄에 박정희의 삼선개헌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울었다라고 하는 드디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라는 진술은 김수영의 현실인식이고 현실 판단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박정희의 삼선개헌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흐리다, 즉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병들어 다시 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의 사전적 의미 중에 멈췄던 일을 다시 진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어로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 그래서 여기서 김수영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병들어 도로 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서 이승만의 독재로 병이 들어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박정희의 삼선개헌으로 다시 병들어 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언으로 가면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1년에서는 동풍이라고 얘기했는데 2연에서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동풍은 바람에 속합니다. 동풍보다 바람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의 의미인 삼선개헌보다 이 바람은 삼선개헌을 포함한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려는 모든 행위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라는 이 진술은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는 행위와 세력보다도 먼저 민주주의는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해서 일어난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난다의 사전적 의미는 물론 누웠던 몸을 이렇게 세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다, 눈사태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려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기 전에 그 바람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지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수영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행위와 세력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혁명입니다. 4.19 혁명과 같은 혁명을 김수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라고 하는 진술을 보면 역시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병이 들어 눕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병의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김수영은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발밑까지 눕는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병들어 누웠는데 그 정세가 발밑까지로 점점 깊어져 절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김수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죽이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김수영의 세계관이면서 동시에 김수영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웃는다라는 단어를 살펴야 하는데 이것을 비태민 울어도와 대비되는 웃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시 1차원적인 해석이고 표면적인 해석으로 오독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는 앞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즉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려는 행위와 세력보다 먼저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의미가 발전되어서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웃는다는 혁명보다 더 강한 의미여야 합니다. 웃는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즐겁고 기뻐서 웃는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씁쓸해서 웃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갖지 않아서 경멸해 웃는다. 갖지 않아서 경멸하는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시키려는 행위와 세력보다 먼저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 경멸의 웃음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경멸의 웃음이라는 것은 김수영이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는 행위와 세력들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김수영은 여기서 시를 끊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는 것은 역시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민주주의가 병이 들어서 누운 그 병의 정서가 발밑까지 왔는데 그것이 풀뿌리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그 근원인 뿌리까지 병들어 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시키는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4.19 혁명과 같은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수영이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술은 민주주의의 근원인 뿌리가 병드는 상황이 혁명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근원이 병들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민주주의는 죽어서 소멸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삼성개헌을 시도하는 지금이 4.19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박정희의 삼성개헌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4.19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때라고 김수영이 피를 토하듯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입니다.